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5일 월요일에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이 프로젝트 내용인데요. 이거를 보기 전에 서울시에서 제공한 그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대략 얼개가 또는 구조가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크게 소리. 여기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동영상인데 동영상 내용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실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금방 쉽게 알기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처음에 2007년에 한번 이 물방울 모양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 용산 개발 계획을 하려다가 2008년도에 이제 그 리만 사태인데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사태 때문에 이제 완전히 무산이 되고 다시 이제 한 20년 조금 안 돼서 한 18년, 17년 만에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랑은 지금이랑 이제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이 이제 용산공원이 미군 기지가 이제 그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실도 이전해 오고 용산공원이 서서히 이제 제 모습을 찾아가면서 일반에게 이제 공개를 되려고 하는 그러한 때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노들섬도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2 여의도 이쪽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 건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선착장에 서울항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인천 쪽으로 수로가 열리는 그런 걸 의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들섬에서는 따로 이제 별도의 공간이 또 다시 세워지고요.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서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해가는 아마 지하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용산공원 이렇게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서울이라는 구도심 특히 이제 용산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싹 탈바꿈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요 넓이가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정도 크기가 됩니다. 록봉기 힐스라고 여러분 뭐 도쿄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재개발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잖아요. 거기에 이제 4.5배, 그 다음에 코엑스 공간에 마이스 공간에 2.5배. 그래서 약 49만 제곱 됐으니까 이게 몇만 평쯤 됩니까?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용접 이 업무지구 개발에 있어서 미온드 조닝이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상향시켜서 개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행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녹지공원이 많아지겠죠, 자연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건축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뭐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한강과 관련된 연관성을 좀 크게 강화시킨, 그렇게 해서 복합시설 세계 글로벌 탑5 싱가포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개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개발 계획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 주거, 여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도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의해서 자연 친화적인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기본 개발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업무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녹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 중립의 에코도시, 그 다음에 동행 감성 도시가 돼서 자유롭게 관광과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바꾸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면 이게 용산역입니다. 여기가 용산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강대로가 되겠습니다. 한강대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업무 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워크, 마이스, 컬처, 트랜시트니까, 이제 제일 먼저 T는 여기 이제 용산역하고 이 업무존하고 이렇게 지하로든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녹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지상에서도 할 수 있고, 건물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전시, 컨벤션, 호텔, 뭐, 레지던스 등등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업무시설과, 일하는 부분들이 함께 섞여져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라인에서는 이제 워크앤 리브인데요. 이게 이제 저층은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돼 있을 거고, 고층은 외국인하고 기업 종사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전자상가하고 현대 R&D에서 기능 연계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전자상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성촌공원 이쪽이 이제 현대 R&D 센터가 지금 여기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지원자는 그 밖에 이쪽인데요. 네, 교육시설 및 내외국인 레지던스 및 지원 업무니까 살기도 하고 교육시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업 종사자나 일반 주거가 약 50% 정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행 일상 반경이 약 600m 정도의 격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600m 안으로 다 됐으니까 1km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컴팩트 시스니까 컴팩트란 말은 뭔가 이렇게 좁은 곳에 빡빡히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아주 빽빽하게 몰려놨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제일 보신 것처럼 국제 업무존을 이제 좀 더 상세히 본다면 이쪽 건물이 약 101층짜리, 그 다음에 이쪽 건물 3개가 80층짜리, 그러니까 여기 A1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101층, 그 다음에 A2, A3, A4가 80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고, 업무 시설과 상층부는 레지던스, 이제 거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랙션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놀 수 있는 전망대라든지 루프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쪽이죠. B 쪽에는 여기에서는 여기 B1서부터 쭉 해서 B10까지 있는데요. B 쪽은 이 B1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용산역하고 관련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서비스 투 레지던트, 서비스 받는 거주지라는 뜻이니까 호철은 아니고 장기 투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업무 주거, 그 다음에 상업시설, 스카이트레일, 여기가 이제 그 이번 계획에 상당히 그
독특한 부분이고 유니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카이 트레일이라고, 트레일이란 말은 우리가 산책할 때 하는 통로, 길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게 1.1km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요런 건물과 건물 사이 때문에 안전에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약제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입체 보행 녹지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은 대개 이제 한 60층 정도, 여기가 101층, 80, 80, 80이니까 이쪽 건물들은 조금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60층 정도로 지금 짓고 있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C1, C2, C3 이렇게 해서 C5인데 이쪽은 이제 정착 지원, 지원 시설인데 이제 업무 시설 주고, 그 다음 교육 시설이니까 여기 C3 이쪽에 여기 있죠. 교육시설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이 교육시설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면 외국인 학교가 하나 정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학교가 하나 생기겠다. 그 다음에 이게 수변 통경축이니까 이쪽으로 한강이라든지 이런 뜻, 경치가 경치가 통하게 되는 축이니까 이쪽과 건물 사이가 넓어서 경치를 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A쪽은 중심 상업지역은 100층, 80층, 80층. 그 다음은 이제 이쪽은 이제 60층 내외, 이쪽은 이제 40층, 업무지원 40층. 이 앞에 이제 그 대림 아파트하고 성원 아파트, 그 다음에 동원 아파트 쪽은 일단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이거를 고층으로 하면 여기서부터는 경치가 죽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높여서 건축하는 거는 조금 시에서 자제를 시키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대로 뭐 대림이나 성원 쪽은 이쪽 경치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쪽에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땅들은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쭉 말씀하신 대로 101층 랜드마크죠. 그 다음에 이제 2, 3, 4가 80층, 그 다음 B1부터 B9까지가 60층, 그 다음 C1부터 C5가 40층,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들이 20층 정도 돼 있고요. 22층 돼 있고요. 덮개공원이 요 사이에 철로 요 사이에서 동아그린 아파트하고 여기 그 해남터 성당 사이길이 지나가면서 녹지로 바뀌면서 한강 덮개공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용산역까지는 지중화가 법이 통과됐으니까 철도가 무조건 지하로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지하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위를 다 덮어버리겠죠. 예. 그래서 녹지를 만드는 쪽으로 하겠고요. 아까 C3 이쪽에 제가 볼 때는 교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1500제곱미터니까 약 3000평 정도의 외국인 초중고 학교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뭐 요 안에 거주되는 그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국내인은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가 마련되겠죠. 이쪽이 용산역이니까요. 이쪽에 이제 스퀘어가 돼서 문화 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나갔고, 여기가 이제 A 지역, B 지역, 그 다음에 C 지역 이렇게 돼 있고, B 지역에 이제 여기 스카이 트레일이 이렇게 있어서 서울시 전역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게 지금 있는 게 철길이니까요. 이쪽에 이제 대림 아파트하고 이쪽은 제가 볼 때는 금방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이 허용된 곳은 이쪽에, 여기가 이제 스카이 트레일이 있으니까 스카이 트레일을 막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입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아그린하고 이쪽에 한강변 쪽에 현대그린 아파트가 합해서 고층으로 지으면 굉장히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녹지,
그 다음에 개방형이고, 그 다음에 뭐 실내에서도 녹지가 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쪽에 용산공원에서 넘어와서 여기서 행사를 하고 이쪽으로 녹지로 이렇게 한강북로 덮개공원이라든지 성천공원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 스퀘어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여기가 이제 그린 커리더 그래가지고 녹지복도 통로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린 커리더가 하나 용산 전자상가로도 갈 수 있고 성천공원에서 현대 그 연구소 쪽으로 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대림아파트하고 여기 이제 성원아파트 사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아그린하고 세납도 사이에는 한강 북로의 덮개공원이 돼서 한강 북로를 덮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스퀘어 부분 여기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겠다. 그 다음에 용산약과 여기 있으니까 환승센터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녹지가 뭐 엄청나게 많이 돼서 좀 뭐 산책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린 코리더, 아까 그린 커리더 그 녹지 통로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넓게 돼 있고 건물과 건축 사이가 시원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경치가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건축 쪽에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도 마찬가지고요. 그 저탄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UAM이 이제 아까 있을 가능 있으니까 이제 항공기가 이제 아까 건물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죠. 이 부분도 뭐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동행 감성 도시인데 결국에 이제 세계인이 자랑하는 7개의 힙하고 펀한 7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카이 트레일이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싱가포르의 샌즈베이인가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 스카이 45층에, 여기 45층에, 이제 이쪽은, 실내구가 되고, 여기 실외에 가서 비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 4층에도 하나 이렇게 둘 수 있고, 그래서 한강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대림, 성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한강변이 가리기 때문에 이쪽은 개발에 어떤 특혜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 이천동 이쪽은 이제 소유주도 많고 그래서 복잡하죠, 좀. 다만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 뭐 안쪽에 그 아트 뮤지엄도 있고 콘서트홀, 저기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2,000석 정도 이렇게 공공 문화시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즐거운 공간이 되겠습니다. 콘서트홀, 박람회, 미술관, 그다음에 복합문화 도서관도 여기, 도서관도 여기 성립이 되겠죠. 자, 그다음 놀이공원인데 1번에서 이제 보타닉 주 메인 랜드마크 건물에서 스타이 보타닉 가든, 식물과 어울리는 그러한 식사나든지 여러 가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전망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루프탑 가든시는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요 4번에는 어트랙션 볼만한 어떤 좀 체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안에는 이 컬처 단지 안에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랬으니까 허드슨강, 미국 뉴욕의 허드슨강 야드에 이제 베슬과 그다음에 미국 라스베가스의 MS 스피어,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의 거기에 랜드마크 이 건축 신종 개선문이죠.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겠다. 아직은 뭐 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국제 설모 공모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물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 하나 찍는 게 또 인생 샷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이트웨이, 여기 공원과
용산공원과 국제 업무를 잇는 곳이 이렇게 생기겠다. 그 다음에 아까 커리더 부분에 실개천을 좀 흐르게 하겠다. 그래서 1번 성촌녹지, 2번이 이제 여기 이제 대림하고 성원 사이, 그 다음에 이쪽 1번은 이제 새남터 성당과 그 다음에 동화그린 옆에 경부선을 지화하겠다. 실개천을 가겠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성천 쪽에서는 그린슬로프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고, 요거는 이제 미국 시애틀 올림픽 파크를 모델로 하겠고, 파크라인은 여기 덴마크의 전시시설을 모델로, 그 다음에 캣파크라고 해서 여기 강변을 덮는 이쪽에 공원이 하나 생기는 거는 망원 초록기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마 크게 되겠네요. 여기 대림 아파트하고 성원 현대 아파트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뭐 이 부분들은 지나가야 되겠고요. 뭐 회사도 세워지겠죠. 그래서 상주 인구가 약 6만 명 이상, 그 다음에 이용 인구는 26만 명, 고용 왔다 갔다 고용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4만 명 정도.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는 32조 원, 그 다음에 소득 유발 효과는 약 3조 원, 부가가치도 한 13조 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인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제 업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원효로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이 현대 아파트하고 동아그린 아파트가 융합해서 건축 조합을 생겼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500%로 올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동아그린과 현대 아파트가 용적률이 약 거의 300%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될 수가 없고 리모델링만 가능한 지역이었는데, 이 동아하고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가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500%로 늘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재건축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재건축이 가능해진 이유는 왜냐면 그 스카이 트레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높은 게 서도 한강변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입구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조합 아파트만 성립이 되면은 여기에 그냥 깔끔하게 일을 빨리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아파트들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긴 중산 아파트가 있는데 이건 또 시유지인데 이 안에 땅은 시유지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이용 이런 것들이 법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2006년에 그 건설 계획을 세웠을 때도 이쪽에 그 아파트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중산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개인 빌라라든지 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가 굉장히 상충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연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여기를 포기를 하고 그냥 이쪽 안에 국제 업무 단지만 일을 진행을 시키고, 다만 이쪽 동아그린 아파트하고 현대 아파트만 공동으로 재건축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가장 돈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투자 우선순위는 이쪽이 되겠어요. 현대와 동아그린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쪽이 자양동에 어디 무슨 최근에 분양을 했는데 30평 아파트가 44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40에서 50억 정도 재건축했을 때 40에서 50억 정도의 그러한 시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좋은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뭐 최소 10억, 20억 이상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동아나 현대를 사서 기다리는 방법, 그 다음에 10억 미만으로는 이 원효로와 그 다음에 여기 전자상가 주변의 땅을 또는 빌라라든지 요 주변의 땅, 근데 이쪽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발표가 나서는 더더욱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쪽 서부 이천동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이 전망 때문에 자체로 개발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간 중산 아파트, 그 다음에 동원 아파트, 그 다음에 성원 아파트, 대림 아파트, 이게 재건축이 지금 허용이 안 돼요. 예, 여기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이 경치를 누리고 같이 누리고 산다고만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격 상승은 이쪽 그 철도 너머와 한강대교 사이의 이 지역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이쪽이 투자 동아랑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가 1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아파트들은 시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10억에서 뭐 25억 정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분이면 이쪽이 가장 1순위가 되겠고요. 투자 금액이 요거보다 10억보다 작을 경우에는 원효로 이쪽을 투자로 잡거나 요 뒤에 전자상가 여기가 2순위, 여기에 또 뭐 비슷하게 2순위 되다 한강을 더 누리려면 이쪽이 2순위가 되고 이쪽이 3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정작 이쪽 안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들이 시세가 생각보다는 좀 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4순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동아현대가 1번, 그 다음에 원효로 쪽이 2번, 전자상가가 3번, 그 다음에 이쪽 대림아파트나 이쪽에 성원아파트, 중산아파트 이쪽이 4번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계획이 진행이 되고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한번 투자 우선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